천문학자들이 은하수에서 튀어나오는 밝은 별을 발견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시속 320만 킬로미터였죠. 이것은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것보다 거의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 주변을 한 번 도는 데는 2억 2,50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떠돌이별로 돌아가죠. 문제는 그 별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도는 대부분의 별들과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별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성분을 알아냈는데 무겁고 금속성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다른 별들은 훨씬 더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떠돌이 별은 LP40365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말 그대로 우리 은하계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여행자가 초신성 같은 어떤 종류의 우주재앙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발로 별의 폭발입니다. 별의 핵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후에 일어납니다. 초신성은 2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성계인 경우와 하나의 별인 경우예요. 쌍성계는 같은 중심 주위를 도는 2개의 별입니다. 어느 순간 별 중 하나인 매우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다른 별로부터 물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이 도둑은 너무 많은 물질을 축적하여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면 수명이 다 되어가는 하나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질량이 별의 중심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핵은 너무 무거워져서 자신의 중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심 핵이 붕괴된 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초신성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아직도 어떻게 초신성이 LP40365를 날려보낼 수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초신성에 의해 생성된 충격파에 의해 2 별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폭발한 별의 조각이었을까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에서 백색 외성인 이 별이 계속해서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LP40365가 사실 완전한 별이 아니라 우주 파편 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떠돌이는 가장 치열한 우주 사건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린 후에 과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LP40365의 이상한 특징들이 이 별이 초신성을 겪은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번개처럼 빠르게 일어났지만 이 별의 전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주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LP40365는 다릅니다. 마그네슘, 산소, 그리고 네온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들을 별의 구성에 추가한 것은 초신성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금속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초신성을 목격한 후에 LP40365가 금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별은 자신만의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성 앞을 지나면서 빛의 발길을 어둡게 하는 먼 행성을 탐색하는 나사의 통과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LP40365가 매 8.9시간마다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별이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별의 진동은 훨씬 덜 규칙적입니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 이 별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은 회전하면서 태양 흑점은 시야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별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알아낸 후에 약 500만 년 전 초신성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파란색 외계 행성 HD 189733b는 평화롭고 섬뜩할 정도로 친숙해 보입니다. 닮지 않았나요? 지구랑요. 하지만 이 외관은 행성의 무서운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은 시속 8,700km로 붑니다. 음속의 7배죠.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닙니다. 이 타는 듯이 더운 세상에서는 유리비가 사선으로 쏟아집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들의 붕괴된 초밀도 핵입니다. X선이나 전파를 방출하죠. 하지만 2018년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적외선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진 중성자별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이 신호가 아마도 별을 둘러싸고 있는 먼지 원반에 의해 생성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행성입니다. 그것은 시속 16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합니다. 지구보다 약 6만 5천 킬로미터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건 수성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의 88일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태양은 지구에서보다 3배 이상 더 커 보일 것입니다. 블랙 위도우 펄서는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짝꿍 별을 갉아먹고 있는 가벼운 갈색 외성입니다. 펄서가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수록 회전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중성자별이 이 과정에서 잃는 에너지는 짝꿍별을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센타우루스 자리에는 별의 요람이 있습니다. 요람이라고 불리지만 평화롭거나 안전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수소와 신생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성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운은 우주에 떠있는 가스와 먼지의 거대한 구름입니다. 신생 별들이 내뿜는 강렬한 에너지는 수소 구름을 불길한 빨간색으로 빛나게 합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서 짙은 색의 먼지 구름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이 뜨거운 프라이팬의 버터 덩어리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해왕성 크기의 외계 행성 글리제 436b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타는 듯이 뜨거운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얼음은 불타고 있어요. 이 행성은 적색외성 글리제 436 주위를 이틀 만에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합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이 모항성에 매우 가까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행성의 온도가 섭씨 427도 이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이라면 이 행성에 아이스 X라고 알려진 거대한 양의 물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음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고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지구보다 318배나 더 큽니다. 또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 이 가스 거성이 훨씬 더 거대해진다면 실제로 더 작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추가된 질량은 행성을 더욱 밀집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스스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결국 지금보다 질량이 4배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DGSAT-1 은하는 밀키웨이만큼 큽니다. 하지만 별들이 엄청나게 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이렇게 독특한 이유는 이런 종류의 다른 은하들과는 달리 홀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일반적으로 군집을 이룹니다. 이것은 DGSAT-1이 다른 시대, 아마도 빅뱅 10억 년 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은하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토성의 위성 하이페리온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위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이 우주물체의 가장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부석처럼 생긴 이 바위는 수많은 분화구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흘러나오는 정전기로 충전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행성보다 밀도가 높고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밀도가 높아서 천문학자들은 이 탄소가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행성의 일부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레스는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가장 거대한 우주물체입니다. 소행성 벨트 전체 질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레스는 외소 행성들 중 가장 작습니다. 이 행성은 소행성대에 사는 유일한 외소 행성이며 태양계 내부에 위치한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때때로 목성을 실패한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스거성은 정말로 많은 헬륨과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죠. 별은 극심한 압력과 열로 수소 원자들을 융합시키고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목성은 현재 질량의 70배가 되어야 핵 반응을 일으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완전 쥐죽은도 고요합니다. 우주의 진공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대한 블랙홀들과는 달리 가상의 작은 블랙홀은 정말 작을 수 있어요. 원자보다 크지 않을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블랙홀이 세단 1000대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이론은 빅뱅 직후 수톤의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미니 블랙홀 한두 개가 매일 우리 지구를 통과한다고도 합니다. 매시간 태양은 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 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전히 세계 연간 전기 사용량의 0.7%에 불과합니다. 다른 달 주위를 도는 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아직 이 이론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성은 별 주위를 돌고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서브문, 무네트라고도 알려진 달의 달은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연구원들은 달의 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숙주 달은 충분히 거대해야 하고 달의 달은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또한 이 위성과 주인 행성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것은 중력 또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2.5배입니다. 한때 이 가스거성의 중력은 심지어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라고 불리는 큰 해성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성은 그 해성의 덩어리를 삼켜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화성의 적도에 서 있다면 발밑의 온도는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말 그대로 얼어붙을 거예요. 우주에서 길을 잃고 은하계를 떠돌던 떠돌이 행성은 한때 모항성으로부터 멀리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 떠돌이 행성은 지구에서 200광년 떨어진 곳에 떠 있는데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성보다 200배나 강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 크기의 물체입니다. 이 자기장은 매우 강력해서 지구 대기 중에 끝없이 번쩍이는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입니다. 비록 지구의 달보다 작지만요. 하지만 이 위성의 멋진 점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의 일부는 매끄럽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에서 1m 악셀 점프를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는 6.7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파에서의 착륙 속도는 지구에서와 같을 거예요.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는 외소 행성 하우메아는 기이하고 길쭉한 모양과 2개의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의 하루는 4시간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큰 물체입니다. 하지만 하우메아의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64km 너비의 얇은 고리가 이 행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외소 행성 주위에 어떻게 또는 왜 이것이 나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11개의 지구가 목성의 적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포도알 크기라면 목성은 농구공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9대의 우주선이 이미 목성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7대는 그냥 지나쳤고 2대는 목성의 궤도를 돌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노는 2016년에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달의 남극에 있는 분화구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추운 곳일 거예요. 분화구의 바닥은 항상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심지어 낮에도 영하 238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명왕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여행은 약 800년이 걸릴 거예요. 태양계에서의 가장 높은 산은 베스타라고 불리는 소행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산기슭에서 22km 떨어져 있습니다. 레아 실비아라고 불리는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 더 높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한꺼번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서서히 발견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D, C, B, A, F, G, E 이런 식으로요. 금성에서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43일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주말이 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종료 사건이라고 불리는 태양 현상이 태양의 적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자기장 충돌이 플라즈마의 거대한 쌍둥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쓰나미는 초당 300m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별의 표면을 찢어버립니다.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은 시속 25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이라면 지구 전체를 쉽게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18번째로 밝은 별 포말하우트는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은 사우론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그 주위를 도는 먼지와 파편들이 마치 영혼을 꿰뚫어보는 거대한 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적인 별은 태양 질량의 2배가 넘고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상의 거리로는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2개의 달이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사이에 화성의 중력은 포보스를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화성 주위에 고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자동차 크기만한 소행성이 매년 우리 행성의 대기에 진입합니다. 그런 침입자는 지구상에서 작은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먼지와 연기는 대기 중으로 상승해서 태양빛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기온은 떨어지고 기후가 변화할 겁니다. 운 좋게도 그러한 소행성은 지표면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대기 중에서 타버립니다. 우주선이 지구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무선 신호는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보다 덜 강력합니다. 이 신호가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세기는 겨우 10억분의 1와트에 불과합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약한 신호를 수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선의 신호를 감지하는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에는 너비가 70m에 이르는 접시 안테나가 있습니다. 축구장의 너비보다 더 넓어요. 1999년 나사는 화성 궤도선을 잃었는데 한 기술팀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팀은 미국 관습 단위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이 먼지와 가스 덩어리를 함께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중력도 더 강력해집니다. 어느 날 성운의 질량이 너무 커져서 성운 자체의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합니다. 약 4,000광년 떨어진 정갈 자리에는 나비 성운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 폭은 3광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운 내부의 구조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별인 백색외성은 섭씨 25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것은 이 별이 우리 태양 크기의 5배가 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색외성의 적도는 두꺼운 먼지 원방과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모래시계 혹은 나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알려진 소행성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총 질량은 달 질량의 1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수증기 구름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초거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지구 전체물의 140조 배나 되는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보다 불과 16억 년 늦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는 중성자별입니다. 작은 도시 크기지만 질량은 우리 태양의 1.4배입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은 10억 톤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별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0억 배나 더 강해요. 1993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작은 소행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름이 32km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행성은 1.6km 너비의 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그 이후로 태양계의 작은 행성을 도는 수많은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안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범위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태양풍의 돌풍이 북극광과 남극광 같은 숨막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